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던 저녁, 도심 외곽 작은 편의점 안엔 할머니 혼자 조용히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례. 올해 74. 오랜 세월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골목의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전기장판 위로 삐걱대는 의자를 끌고 앉은 순례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과 달리 손님이 오면 늘 정성껏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셨네요. 그날 저녁 낯선 청년 하나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고 입고 있는 코트는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29. 구직 실패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윤은 맥주 한 캔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손이 참 거칠구먼. 무슨 일 하시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뭐 이것저것 합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거 한 장 받아봐요. 손에는 복권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꿈자리가 이상해서 말이오. 꼭 이 숫자가 떠올랐다니까. 젊은 사람한테 행운이 갈 것 같아서 그래. 도윤은 머뭇거리며 받았습니다. 복권을 받은 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잘 안 믿어서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은 가끔 참 엉뚱한 방식으로 돌고 도는 법이요. 도윤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복권을 들고 그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손안의 복권은 묘하게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복권 번호 발표를 보며 얼떨떨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당첨금 12억 원.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복권을 쥔 채 다시 그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셔터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도윤은 두리번거리며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할머니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복권을 준 그 따뜻한 손의 주인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같이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셔터가 올라갈까,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릴까, 작은 희망 하나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 편의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복권 당첨도 기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날 밤 할머니가 자신에게 복권을 건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행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는 상인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던 중년 사내는 순례 할머니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입니까? 참 좋은 분이지요. 30년 넘게 저 편의점 하나로 자식 키우고 병든 남편 간호하면서도 동네 사람들한테 한 번도 얼굴 찡그리는 일 없던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던데.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다고요? 몇 달 전부터 심장이 안 좋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도 드물게 왔다 갔다 하고. 단서 하나가 생기자 도윤은 곧장 근처 요양병원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마다 접수처에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순례 할머니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순례 할머니를 찾기 위한 도윤의 여정은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그는 편의점 근처에 걸린 고지서와 택배 상자, 각종 우편물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고 결국 한 장의 낡은 우편물을 통해 오래된 주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주소는 편의점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던 할머니의 자택 주소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며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간 끝에 도착한 곳은 낡은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오래된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 그러나 어디선가 익숙한 온기가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문 앞에 서 있던 순간 옆집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거기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순례 할머니 댁이 맞나요? 여인은 살짝 눈을 찡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긴 맞아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요. 도윤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멀지는 않을 거예요. 딸이 모시고 갔다고 하던데. 글쎄 요양원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조용한 시골 쪽이라 들었어요. 그녀는 이내 가방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때 순례 할머니 딸이 주고 간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달라면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명함에는 이름과 함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소였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할머니를 찾아가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산골 마을이었기에 양평 터미널에서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눈은 이미 녹아 땅은 질척였고 바람은 아직 매서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폐가처럼 보이는 집들을 지나쳐갔습니다. 도로 끝자락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작은 단층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앞마당에는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수건 한 장이 마치 손짓하듯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순례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이구, 누구신가요?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날 복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기억의 샘이 흔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마주 선 채 찬 바람이 불어오는 산골집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고요한 바람이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낯선 이처럼 도윤을 응시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먼 기억의 끄트머리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눈발이 조금씩 내렸고 할머니께서 제 손에 복권을 쥐어주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문득 눈을 감더니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 젊은이 손이 참 거칠었지. 맥주 한 캔, 그리고 내가 복권을 줬었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얼굴, 그 눈빛 나도 참 이상했지. 왜 그랬을까? 그날따라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 꼭 무언가를 전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많은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춥겠다. 안에 들어와요. 따뜻한 차 한 잔 줄게요. 작은 방 안에는 조그만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포근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작은 달력, 그리고 손글씨로 써내려간 시 한 편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복권 어떻게 됐소? 할머니의 질문에 도윤은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직도 그날의 복권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12억 당첨되었어요. 할머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어쩌자고 날 이렇게까지 찾아왔소?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복권이 준 행운보다 그날 할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믿음과 따뜻함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 손에서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함께 쓰고 싶었습니다. 꼭 할머니와 함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난로 위에서 찬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조용히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그래도 참 잘 왔소. 그대가. 그날 저녁 산골 마을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굴곡과 아픔, 고단했던 젊은 시절과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밖에는 별이 총총 떴고 달빛은 창가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기적이 시작된 그날 밤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산새 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개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잘 잤나요? 이 산골 공기가 몸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네,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선 이런 조용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침 식사 후 도윤은 가방에서 도면이 그려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하던 소박한 사업 아이디어를 할머니 앞에 내보였습니다. 사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오더군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할머니처럼 마음을 나누는 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요. 도윤이 준비한 계획은 골목 인생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곳. 노인들은 외롭지 않고 젊은이들은 삶의 조언을 얻는 곳. 돈보다 마음이 오가는 공간. 이 모든 건 그날 할머니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도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끝으로 도면의 끝자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먼. 나도 젊었을 적엔 이 동네 골목마다 아는 얼굴이었지. 그 시절엔 대문이란 걸 잠그는 일이 없었소. 사람의 손길이 자물쇠보다 더 든든했으니까.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그런 시절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 카페의 이름은 순례의 집으로 정했어요. 이 기적이 시작된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살며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 장의 복권을 건넸을 뿐인데 그대는 그것을 참 귀한 의미로 되돌려 주었구먼. 아닙니다. 복권보다 더 귀한 걸 받았습니다. 믿어주는 마음 말입니다. 그걸 받았기에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빈집이 있는지를 물었고 할머니와 상해 끝에 산 아래 마을 공터에 조그마한 카페를 짓기로 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그는 화려함보다는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중장비와 트럭이 들어왔고 도윤은 손수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도 궁금한 듯 모여들었고 도윤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여러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 한 분이 말했다. 세상에 누가 요즘 그런 걸 해? 그것도 서울서 온 젊은이가.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이 할매 덕분인 게요.
저 순례 할매 동네 복덩어리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사람들은 조금씩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멘트를 나르고 나무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순례 할머니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함께 도면을 검토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집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복권이 두 사람의 인연을 넘어 마을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 기운이 서서히 땅을 데우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엔 여전히 먼지와 흙이 날렸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점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집이라 이름 붙인 그 공간은 이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기둥이 세워졌고 외벽이 덧대어졌으며 정면 출입문 위엔 할머니가 직접 붓글씨로 쓴 현판이 걸렸습니다. 순례의 집 그 글씨는 할머니의 손에서 나왔기에 더욱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길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목수였던 김씨 아저씨는 벽체 작업을 도왔고 예전 교사였던 이 여사는 손글씨로 내부 벽에 옛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자신이 겪은 젊은 시절의 일화들을 하나둘 들려주며 벽면을 추억으로 채워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찌르르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뒤뜰의 벤치에 앉아있던 도윤 곁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가 다시 웃고 있어. 이 나이에 이런. 순례의 집이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문득 마음이 불안해져 마당을 내려다보니 할머니가 새벽 안개 속에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수건을 두르고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 있으니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꿈을 꿨어. 내가 오래전에 떠난 남편을 만났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 사람이 그러대. 이제 그만 수고했다고. 도윤은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고맙다는 말 다 못 드렸어요. 함께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사람은 말이요. 마음을 나눈 순간부터 이미 많은 걸 함께 한 거요. 우리가 나눈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도윤은 그런 할머니를 위해 작은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의 집을 짓는 과정, 마을 잔치, 손님들의 미소, 그리고 할머니가 웃고 있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직접 쓴 글귀를 남겼습니다. 복권보다 더 큰 복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그날의 손길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이상 기온으로 늦봄의 눈이 한 차례 흩날렸습니다. 희뿌연 하늘 아래 할머니는 다시 한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먼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카페 등록 서류를 마무리하고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천천히 조심히. 도윤은 떠나기 전 벤치 옆 들국화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계셔야 해요.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나 다음 날 저녁 서울에서 서류 정리를 마친 도윤은 마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순례 어르신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오늘 오전에요. 그 순간 도윤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곧장 마을로 달려간 도윤은 할머니가 남긴 방에서 마지막으로 벤치에 놓인 사진첩과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내 복권은 이미 맞춰졌단다. 그대 같은 사람이 내게 온 순간부터 고맙고 또 고맙소. 마이너스 순례. 그 글을 읽은 도윤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자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순례의 집을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노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겠노라고.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진심은 그 공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진심을 이어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례의 집 앞에 놓인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벤치 옆 들국화는 바람에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묵념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진첩은 이제 순례의 집 입구에 전시되었습니다. 앨범 옆에는 도윤이 복권을 처음 받았던 날을 기록한 짧은 글귀가 함께 놓였습니다. 한 장의 복권보다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훔쳤고 누구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그들을 맞이하며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추우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며 순례의 집은 단순한 커뮤니티 공간을 넘어 마을의 작은 성지가 되어갔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작은 회고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감사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함께 담은 기획이었습니다. 전시 첫날 순례 할머니의 딸이 조용히 순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했어요. 도윤 씨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순례 할머니가 평생 지니고 다니던 나무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꼭 돌려드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목걸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긴 할머니가 숨 쉰 공간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목걸이를 순례의 집 중앙 벽면에 고이 걸었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당신의 믿음, 이제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록했고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노인이 찾아와 생애 첫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방황하던 청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복권 당첨금 중 남은 돈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례 나눔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외로운 어르신들과 소외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기금 창립식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 복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복권은 돈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순례의 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이 시작된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들국화 옆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순례의 집이 세상에 알려진 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아파서, 어떤 이는 그리움에 이끌려, 또 어떤 이는 단지 조용한 위로가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작은 공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거나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위해 공간을 더 따뜻하게 가꿨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짧은 메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울고 나니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같은 글귀들이 하나하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들을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온기. 이 책은 전국 도서관과 노인복지센터에 기증되었고 뜻밖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따뜻한 말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느꼈습니다. 도윤은 순례 나눔 기금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순례의 방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심의 한쪽 구석이나 폐가에 작은 쉼터를 마련해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그리고 그 공간마다 순례 할머니의 사진과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늦게,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서울의 어느 청년은 순례의 방에서 처음으로 다른 이와 자신의 상처를 나눌 수 있었고, 부산의 어느 할머니는 손주가 멀리 떠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와 차를 나누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각지를 돌며 직접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기억을 안고 그는 이제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의 지도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복권이 저에게 준 방향을 따라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한 말은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순례의 집은 이제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는 순례 할머니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한 노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나는 당신이 만든 순례의 방에서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묵은 응어리를 풀었어요. 고맙소. 할머니의 마음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편지를 읽은 도윤은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들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결에 꽃잎이 흔들리고 그 너머로 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당신이 주신 온기를 제가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날 도윤은 한 장의 복권을 들고 순례의 집벽에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그 복권이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복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순례의 집이 전국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년.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도윤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제주도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녀는 전화 너머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순례의 집을 저희 마을에도 세울 수 있을까요? 학교 앞 폐교가 있는데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 말에 도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곧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이름이 또 하나의 따뜻한 공간 속에 스며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주의 순례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와 글씨를 가르치는 교류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소리와 옛노래가 뒤섞인 이곳은 곧 그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한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혼자 밥 먹은 지 10년이 넘었소. 그런데 요즘엔 여기서 누군가랑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웃는 날이 많아졌소. 이런 기적을 만든 건 그 편의점 할머니와 저 젊은이 덕분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적은 커집니다. 그의 말은 이내 박수로 이어졌고 눈물 짓는 어르신들 사이엔 아이들이 장난스레 뛰놀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순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얼굴로 이 장면을 바라보셨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글을 적어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기적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것은 다시 피어난다. 그는 다음 달엔 강원도 탄광촌 마을에, 또 다다음 달엔 서울 외곽의 조송가정, 밀집 지역의 순례의 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은 어느 날 도윤은 전국의 순례의 방 관리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순례의 날이라 명명된 이 행사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직 교사, 은퇴한 간호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할머니 한 분이 건넨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사람을 일으켰고 공동체를 묶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순례 할머니의 사진이 무대 배경에 천천히 떠올랐고 도윤은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엔 눈물을 훔치는 손길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순례의 집이 피어나고 있으리란 것을. 순례의 날 행사가 끝난 뒤 도윤은 행사장을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도 자리에 남아 사진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고 벽에 붙은 메모지에는 새로운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례 할머니, 당신의 따뜻함이 우리 동네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갑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도윤은 그 메모 하나하나를 떼어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손에 잡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읽는 일은 기록이 아니라 진심을 남기는 것임을. 행사 후 몇 주간 순례의 집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과한 조명을 피하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머니 한 분의 그리고 한 동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단지 그 마음을 옮긴 것뿐입니다. 그러던 중 한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였고 당당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벤치에 앉더니 한참을 들국화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편의점을 운영했소. 당신 할머니처럼 말이오. 그때는 다들 바빠서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지.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소. 그 말은 도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노신사에게 순례 나눔 기금의 지역 활동가 제안을 했고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한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순례 이야기라는 제목의 구술 기록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의 순례의 방을 돌며 각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책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생명을 지닙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언제나 순례 할머니의 미소가 함께했습니다. 순례의 집 현판 아래에 놓인 조그만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곳엔 언제나 다시 피어날 기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제 전국 수십 곳의 순례의 방 입구마다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내미는 손길 하나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도윤은 어느 날 다시 처음 그곳, 순례 할머니가 복권을 건넸던 오래된 편의점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이제 조그마한 동네 북카페로 변해 있었고 카운터 앞에는 순례의 시작이라 적힌 작은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장 하나를 열고 복권 복사본과 함께 할머니의 손글씨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건넨 건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들국화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응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날은 단 한 날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아침 순례 할머니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기적의 자리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생전에 말했던 마지막 말을 자주 되새겼습니다. 사람은 말이요, 떠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꼭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돼요. 도윤은 그 말을 따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자신에게 따뜻한 복권을 건넸던 할머니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도윤은 그녀가 늘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조용히 순례의 집 마당 한켠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엔 들국화와 진달래, 민들레, 그리고 복권 모양의 돌판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돌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수많은 마음을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례 할머니.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그 정원 앞에 와서 마음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이름을 속삭였고 어떤 이는 지난날의 상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한 꼬마 소녀가 혼자 정원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 여기 혼자 왔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오면 기적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원 빌러 왔어요. 도윤은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소원이니? 소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소원 빌자. 여기선 누구든 다시 웃을 수 있거든. 그날 저녁 도윤은 정원 앞에서 작은 초를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순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이 아이의 마음도 꼭 안아주셨겠죠.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들국화잎 하나가 도윤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꽃잎을 손에 쥐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다짐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순례의 집은 단지 기적의 출발점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았으며 다시 웃을 용기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믿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복권보다 더 귀한 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극장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